네, 이온의 반지름. 자, 앞서서는 우리 중성 상태의 원자, 중성이죠.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중성 원자의 반지름을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온의 반지름을 얘기를 해야죠. 자, 이온은 우리가 크게, 자, 양이온과 음이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양이온은 일반적으로 우리 금속 원자가 어떻게 한다?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 즉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을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이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전 주기의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그랬어요. 자, 이전 주기의 18조 원소 전자 배치를 가진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이전 주기라는 건 즉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한다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옷을 3겹을 입다가 2겹을 입으면 당연히 그만큼 두께가 얇아지겠죠. 이온 반지름 마찬가지죠. 이온 반지름도 원자 반지름보다 작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해서. 자, 반대로 음이온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비금속 원자가 음이온이 잘 된다 그랬죠? 어떻게? 전자를 얻게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다. 어떻게 된다? 얘는 같은 주기 18조 원소죠. 같은 주기의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가 같아지겠죠. 즉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유효 핵전하는 그대로죠. 유효 핵, 원자 핵에 뭐 양성자가 추가되거나 빠져나간 일 없으니까 유효 핵전하는 동일한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체외각 전자 수가 증가한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전자 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왜?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하고, 왜? 마이너스끼리 만나니까 반발력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원자, 중성 상태의 원자보다 반지름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즉 뭐예요? 중성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 껍질수가 감소해서 반지름이 작아지고, 음이온이 되면 전자가 많아지면서 반발력이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등전자 이온 나왔어요. 등전자 뭐였어요? 같은 등의 전자니까 뭐다? 전자수도 좋고 배치도 좋겠네요. 배치가 같은 이온들을 우리가 앞으로 등전자라고 부를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뭘로 얘기할까? 저기 4가지 나왔네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4개가 있으면은, 자, 설명부터 봅시다. 금속 양이온과 그 이전 주기의 비금속 음이온. 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은 3주기죠. 그리고 산소하고 플로린은 2주기죠. 자, 이 얘기가 되겠죠. 나트륨, 마그네슘인 금속의 양이온들은 그 이전 주기, 3주기니까 이전 주기면 2주기죠. 2주기의 비금속 음이온. 산소와 플로린과 전자 수는 같아요. 전자 수는 같다. 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주기 양이온은 어떻게 된다? 3주기 양이온은 결국은 2주기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거고, 2주기 음이온은 마찬가지로 2주기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거죠. 이게 자, 앞서서의 설명이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 자, 전자 배치는 같은데 어떻게 된다? 핵 전하량이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훨씬 더 크죠? 왜? 원자 번호가 크니까. 따라서 등전자 이온에서는 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점점 작아진다. 왜? 원자 핵 전하량이 커지니까. 자,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은 보니까 size of atoms and their ions in PM. 피코미터. 이건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는 몰라도 되고. 자, 중성 원자의 크기와 아이온의 크기, 이렇게, 이온의 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룹 1, 1쪽이죠, 1쪽. 자, 1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파란 게 리튬 중성 원자고, 녹색이 지금, 자, 양이온이죠. 양이온 상태일 때, 자, 중성일 땐 134인데, 양이온이 되면서 90이 되죠. 자,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다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1쪽, 2쪽, 13쪽까지. 그죠? 13쪽까지는 지금, 중성 원자가 이온보다 큰, 반지름이 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반대로 16쪽, 17쪽 보시면, 자, 중성 상태에 있다가 여기 있는 작은, 무슨 색이랄까요? 그냥 파란색이라고 하죠. 남색? 그래서, 중성일 때가 작은 남색 구였고, 음이온이 되면서 보라색 구 형태의 이제 이온 반지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크기 어떻게 된다? 음이온이 될수록 점점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자 중성에서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작아지고 중성에서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커지더라라고 우리 앞으로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럼 넘어와서 좀 더 복잡한 걸 한번 해봅시다. 네,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 나온 건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 합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 하면 우리 앞으로 앞에 한 글자 생략돼 있다고 생각할게요. 앞에다 그냥 양 이렇게 붙여줄게요. 양 이온화 에너지. 자, 양 이온화 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가죠? 어떻게 된다?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양이온화라고 생각하면 양이온이 되는데 드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즉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앞으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정의 보니까 어떻게 한다? 자, 중성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자, 원자 1몰에서 어떻게 한다? 전자 1몰을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 떼는데 원자 하나에서 막 5개씩 떼고 어떤 애는 4개씩 떼고 어떤 애는 3개씩 떼고 이렇게 될까요? 전혀 그렇게 안 하겠죠. 어떻게 한다? 각각의 원자 한 개당 전자 하나씩 떼어내는데 원자 하나에서 전자 하나 떼어내는 에너지는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 1몰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었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서 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원자 하나당 전자 한 개씩 다 떼어낸 거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앞으로 이온화 에너지라 부르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M이라는 뭐 원자가 존재를 한다면 여기서 이 라지는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를 주어서 어떻게 한다? 전자를 강제로 떼어낸 거죠. 그래서 M은 M 플러스 1가 이온이 되죠. 양이온이 되죠. 양이온이 되고 자 여기는 자 양이온이 되고 양이온은 화됐고 여기 전자가 하나 따로 똑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모두 다 우리 플러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조기 같은 원소들끼리는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커져요. 반지름이 커지면 핵과 가장 바깥쪽 자 우리가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려면 자 뭐 우리가 예를 뭘로 볼까? 리튬 이렇게 했어요. 리튬 하면은 자 원자에 플러스 3가죠. 플러스 3가 원자핵이 있으면 껍질 하나 2개 이렇게 있을 테고 안쪽에 전자 하나 둘 그리고 바깥쪽 껍질에 하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안쪽에 있는 걸 떼는 게 더 힘들 텐데 안쪽에 있는 걸 떼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를 떼낼 텐데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 떼낼 건데 조기 같을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 수는 같지만 어떻게 해요? 껍질의 수가 다르죠? 리튬은 껍질이 2개인데 같은 족인 나트륨은 껍질 수 3족이니까 3개죠? 하나 둘 셋 그렇게 되면 더 바깥쪽에는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자 반지름이 커지면 핵과 최외각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자, 전기적 인력이 감소한다. 인력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 떼어낼 때 드는 에너지가 더 적어진다는 거죠. 왜? 반대쪽에서 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떼어내는 것도 더 쉽게 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얘기한다?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어떨 때? 같은 족일 때 주기, 원자 번호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결국 주기가 커진다는 거죠. 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번에 주기가 같을 때는 조기 같을 때 말고 주기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 전하량이 커져요. 그죠? 껍질 수는 그대로인데 리튬은 플러스 3인데 뭘로 할까요? 베릴륨은 자, 플러스 4가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또 바깥쪽 껍질에 전자 2개 이렇게 있으면은 바깥쪽 껍질을 딱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쪽에서 당기는 힘이 더 세졌다는 거죠. 왜? 핵전하량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핵전하량이 커지니까 핵전하량이 커지면 우리 반지름도 작아진다. 앞에서 우리 중성원자의 반지름 얘기할 때 얘기했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의 반지름이 작아진다. 반지름도 작아지고 핵전하량도 커졌으니까 어떻게 된다? 전자를 빼내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핵과 최외각 전자 사이 인력이 감소가 아니라 여기 잘못 썼네요. 증가하는 거죠. 자, 증가함으로 어떻게 된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어떨 때? 주기가 같을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라고 이렇게 한 문장을 쓸 수 있고 원인은 뭐다? 핵전하량이 커지고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즉 뭐예요? 각 원자들마다 원자들에서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드는 에너지의 주기성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 자, 수소에서 헬륨을 넣을 때 에너지가 증가하죠. 왜 증가했겠어요? 같은 주기죠. 둘 다 1주기인데, 자, 여기를 이렇게 끈을 칩시다. 여기가 1주기, 여기 왜 사선으로 치게 되네요. 여기는 2주기, 자, 이렇게 사선을 치면 여기는 3주기, 뭐 4주기, 뭐 이런 건 좀 뺍시다. 우리 별로 관심 없으니까 3주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자, 수소에서 헬륨 될 때 원자 에너지가 아니라, 이온화 에너지요. 죄송합니다. 멍을 때리다 보니까. 자,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죠. 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다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죠. 그래서 수소하고 리튬 비교해보면 같은 족 원소지만 어떻게 된다? 리튬을 떼어낼 때 에너지가 더 조금 든다. 왜 조금 드냐? 수소는 전자껍질이 하나고 리튬은 전자껍질이 두 개니까 리튬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리튬을 떼어낼 때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된 다음에 같은 주기일 때는 쭉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하고 자, 이 부분이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봤더니, 자, 베릴륨은 2족이고 붕소는 13족이죠. 그래서 2족과 13족 사이에서는 주기성이 약간 예외를 띠네요. 야, 베릴륨 원자 번호가 더 작은 베릴륨이 붕소보다 이온화즈가 크네요. 마찬가지로 자, 원자 번호가 더 작은 질소가 산소보다 이온화즈가 더 크네요. 예외성이 존재한다. 자, 여기 예외성. 자, 왜 그럴까요? 자, 베릴륨은 2족이니까 체외각 전자 2개겠죠? 그럼 베릴륨 이렇게 쓰면은, 자, 1s 오비탈 다 채웠고, 2s 오비탈도 2개 채우고, 끝이죠? 왜? 4번이니까. 붕소는 5번이죠? 붕소 5번이니까 1s 오비탈 가득 채우고, 우리 화살표로 할게요, 화살표로. 화살표로. 스핀 반대로 이렇게 줘서. 2s 오비탈도 가득 채우죠. 5개니까. 자, 그 다음에 2p 오비탈 채워야겠죠. 2p 오비탈 채워야 되는데 4개 채웠으니까 하나만 뚝 채워져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각각의 중성원자 상태의 전자 배치죠. 이때 어떻게 된다? 전자를 하나씩 다 떼낸대요. 떼어낸다고 할 때 어때요? 베릴륨 같은 경우는 2s 가득 차있는 오비탈을 하나 빼니까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붕소 같은 경우는 2p 오비탈은 지금 전자 딸랑 하나 들어있죠? 딸랑 하나 들어있는데 얘를 빼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자가 이미 2개가 가득 차서 오비탈의 상태를 만족하고 2s 오비탈에서 전자를 빼는 것보다 이 텅 비어있는데 하나 딸랑 차있는 2p 오비탈에서 전자를 하나 빼는 게 더 쉽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족보다 실제 2족이 13족 원소보다 이온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리고 15족, 16축도 마찬가지죠. 15족 우리 뭘로 얘기할까요? 질소에 있는 거 얘기합시다. 질소 7번, 산소 8번. 자, 7번 마찬가지 1s. 네. 1s, 이게 넘어가게 되네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써볼까요? 질소 7번, 산소 8번. 자, 질소 같은 경우, 자, 1s 오비탈 채우고, 2s 오비탈도 가득 채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2p 오비탈 채우려고 하니까 3개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죠. 자, 각각의 2p 오비탈 하나하나에 전자가 하나씩 채워졌어요. 근데 산소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1s 채우고 2s 채우고, 자, 2p 오비탈 채우려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 들어가고 하나가 남죠? 그럼 하나 여기다 어찌됐든 채워 넣어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약간 규칙성에서 많이 그러니까 규칙적이지가 않죠. 산소 같은 경우는 왠지 여기서 하나 떼어내고 싶잖아요, 그죠? 떼어내고 싶게 생겼죠. 반면에 질소는 산소보단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규칙적이어 보이고, 왜? 2p 오비탈에 이미 하나씩 가지런하게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산소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이온화 에너지가 질소에서보다 더 작다는 거죠. 왜? 이제 떼어내고 싶게 생겼으니까 더 떼기가 쉽다는 거죠. 나머지 p 오비탈 2개는 홀전자로 채워져 있는데 하나씩만, 여기 남아있는 하나의 오비탈에만 전자가 2개 있으니까 하나 떼어내고 쉽게 생겼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2족과 13족 원소, 이제 2주기뿐만 아니라 3주기에서도 지금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이렇게 변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과 황도 이렇게 변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과 황은 크게 차이 안 나지만 결국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실제로 이제 인이 황보다 이온 에너지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게 보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주기성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지금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지금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 베릴륨과 궁소 12족, 2족과 13족 사이의 원소에서는 어떻게 된다? 얘는 ES 오비탈에서 전자를 빼는 거고, 궁소는 EP 오비탈에서 전자를 빼는 거니까 베릴륨이 더 이온 에너지가 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다? 얘는 다 홀전자고, 전부 홀전자고, 산소는 뭐다? 그림으로 그릴게요. 말로 하기가 좀 어렵네. 자, 홀전자 차 있는 거에 하나만 이렇게 전자 쌍으로 존재를 하니까 하나 빼기가 더 쉽다. 그래서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은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규칙에서 약간 예외되는 존재다. 나머지는 뭐 껍질수에 따라서 지금 이온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달라지는 걸 보이죠. 헬륨에서 리튬 넘어갈 때도 껍질수가 하나 증가하니까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네온에서 나트륨도 껍질수 하나 증가하니까 크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다들. 여기도 마찬가지고.